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사업이 편입 토지 매입 과정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2009년에 지정 고시된 이 특구 사업은 현재 각종 인허가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호텔과 리조트 등 1단계 숙박시설 공사가 시작되고 6월에는 골프장과 마리나 센터 등 2단계 개발 토지 보상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고흥구는 현재 편입 토지 내 분묘 이장이 지연되는 데다 일부 주민들이 토지 매입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3,500억 원을 투자해 115만 제곱미터의 숙박과 골프, 휴양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섬과 육지, 섬과 섬이 다리로 연결되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륙연도교 사업 자체가 수포로 돌아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수 화태 백야 구간이 대표적인데요.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며 국토관리청이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와 고흥이 다리로 연결될 경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은 연간 최대 300만 명. 하지만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때 이 같은 관광 수요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객선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차량 통행량 등을 산정하다 보니 인구가 적은 전남, 특히 도서 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고 이 때문에 여수 지역 4개 구간은 사업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육지에 반해서 조금 특수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된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수 화태에서 백야까지 다리가 놓일 경우 절감되는 이동 비용은 연간 30억 원. 한 해 40억 원에 달하는 여객선 운임 보조금까지 아낄 수 있지만 이 역시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라든가 긴급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런 부분도 비용으로 산정되어서 정부에서 판단할 때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으로. 이와 함께 타당성 평가 항목 중 지역 균형 발전 분야의 가중치를 최대 40%까지 늘리고 지자체 단위로 산정되는 낙후도 지수를 읍면동까지 세분화하는 것도 연륙연도교 건설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백등 밖으로 떨어질 때는 훨씬 더 높은 낙후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시군구 단위로 하다 보니까 낙후도 지수에서 좀 좋은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타당성 평가 개선 방안을 최종 정리한 뒤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에 동물 방역 사업비로 역대 가장 많은 575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라남도는 내년에 확보된 이 같은 사업비를 고병원성 AI 비발생 원년 달성에 110억 원,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160억 원, 기타 가축질병 최소화와 생산비 절감, 국가재난형 가축 전염병 긴급 방역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남의 이 같은 방역 예산은 지난해 367억 원보다 200억 원 늘어난 것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63억 원, 도비 92억 원, 시군비 175억 원, 자부담 45억 원 등입니다. 농협이 내년 3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별 점검에 들어갑니다. 농협중앙회 전남검사국은 내일부터 석 달여 동안 관내 농축협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추진과 조합원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는 내년 3월 13일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 전국 1,300여 곳에서 치러지며 지난 1회 선거 때 도내에서는 매수 기부 행위 등 110여 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광양 알루미늄 공장 건립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남 동부권의 문제가 국민청원으로 답변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역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광양에 들어서는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국민청원은 동의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 기간 안에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놓게 됩니다. 광양만권경제청은 재련시설이 없는 알루미늄 공장이라며 환경오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청원에 대한 답변은 정부에서 답변을 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달 초 열린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재련시설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공장 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도 주민들과 공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국민청원 답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밍타이 그룹이 400억 원을 투자해 광양 세풍산단에 건립하는 연산 10만 톤 규모의 광양 알루미늄 공장. 환경오염 논란으로 불거진 팽팽한 시각차가 국민청원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쟁점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 지역의 시민단체가 광양 황금산단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광양만 화력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59.6%, 찬성 의견은 29.7%에 불과했다며 개발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또 광양만권에 이미 6개의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들어서 있는데 해당 발전소가 건립되면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실시된 낭만포차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두고 의회와 여수시 사이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낭만포차의 이전 폐지 응답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으로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논평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입장문을 통해 폐지 응답은 이전의 또 다른 의사표현으로 설문조사의 내용에는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낭만포차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 구 진월면 사무소가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광양시 구 진월면 사무소는 지붕의 원형 목조 트러스 구조와 주 출입구 부분의 독특한 조형적 구조로 문화재청으로부터 등록문화재 제739호로 등록됐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광양 구 진월면 사무소는 지난 1956년 7월 건축된 소규모 관공서 건물로 근현대 건축유산으로 가치가 인정됐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니었다면 근로정신대로 동원됐던 소녀들의 한 맺힌 사연은 아마 영원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송정근 기자가 일본 나고야에 다녀왔습니다. 슬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기에 진실을 새긴다. 일본어로 큼지막하게 새겨진 이 비석은 1,200명 이상 숨진 1944년 일본 도난카이 대지진 때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하다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추모비에는 일본인들뿐만 아니라 오길의 김순례 등 한국인 이름도 보입니다. 朝鮮半島から強制連行されてきて、そして仕事は命令に従って一生懸命やってみましたけども、休憩時間なんかになるとみんな一列に並んで 1944년 근로정신대로 끌려와 일하다 숨진 한국인 소녀 6명입니다. 식민지의 13살, 14살 소녀들이 끌려와 강제 노동을 한 것도 억울한데 엄마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숨졌다는 사실은 양심적 일본인들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1988년 추모비를 세운 이들 양심적 세력들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태평양 전쟁에 동원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더 없는지 조사에 나섰고 마침내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1999년 일본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재판에 나섰습니다. 비록 우리의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하긴 했지만 할머니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한국과 일본으로 가며 알리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朝鮮半島からの女子勤労挺身隊員の少女6人も犠牲になりました。自らの意思ではなくこの場所に居合わせ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ことは大変痛ましいことです。 도난카이 대지진과 일본 제국주의 전쟁을 위해 동원됐다. 무참히 숨진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행사. 벌써 30년째지만 올해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살아남아 귀국한 근로정신대 소녀들이 73년 만에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처 다 피지 못하고 숨진 한국인 소녀들을 위해 꽃이 놓여집니다. 彼らを放置してきたか、そして追悼記念日から30年も経つのに放置したまま謝罪もせず誰だ日本政府と三菱重工だ。 이들이 자국민들의 냉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인 소녀들을 위해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でその娘がもしそういう目にあったらこれはとても許せないと
いう気持ちがすごく根底にありました。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내년 중학교 무상교복 시행을 놓고 목포시와 목포시 의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본 예산에 편성해 신학기부터 사업을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목포시는 관련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도 본 예산에 중학교 무상교복 사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집행 근거는 교육 환경 개선 조례. 무상교복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법제처에서 해석한 게 있어요. 예. 그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시행령이 있는데 그거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요. 추가 조례 제정 없이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똑같은 사업이지만 목포시 판단은 다릅니다. 관련 조례가 없다며 목포시는 본 예산에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순천시처럼 목포시 교육진흥 조례를 근거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제처의 법 해석을 통해서도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굉장히 미온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무상교복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군은 빼고 당초 16개 시군 예산만 편성했던 전남교육청. 형평성 논란이 일자 최근 6개 시군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목포시의회는 이를 근거로 목포시 내년도 본 예산에 무상교복 예산 증액을 요구할 계획. 내년 신학기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 시행에 목포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전남 인구 희망 찾기 프로젝트 공모를 통해 7개 시군에서 제안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일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서울의 눈이 약 30분 전쯤부터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눈발도 제법 굵은 편이고요.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우산을 쓰고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눈구름은 수도권과 강원 북부지방 쪽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과 청주, 홍성 등지에는 눈이 관측되고 있고요. 눈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그 밖에 중부지방, 오후 한때는 남부지방에서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눈구름의 발달이 예상보다는 약해진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상 적설도 조정이 됐는데요. 중부 서해안 지방에 1에서 3cm, 서울 등 중부 내륙 지방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대설특보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남부 내륙 지방으로는 오후 한때 눈이 날리기만 하겠습니다. 눈이 그친 뒤로는 찬바람이 불면서 바짝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8도, 토요일에는 영하 7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 안동은 영하 10.5도, 춘천은 영하 5.2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5도, 대구 6도, 광주는 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눈이 그친 뒤로는 다시 추워지겠고요. 내일과 모레까지는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